되게 근본이시네요. 뇌가 또 펜타곤 전용 뇌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요? 취미를 꼭 가지시고 거의 취미 전도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늘 모신 분은요, K-팝 그룹의 래퍼로 커리어를 시작하셔서 뭐 솔로, 그 다음에 밴드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계신 그런 음악인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내 영역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걸 어떻게 넓힐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아티스트를 저도 좀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펜타곤과 킥의 멤버이자 또 솔로로도 활동 중이신 정우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쑥스러웠습니다. 뭐 어떤 거창한 부분이 있었나요? 네, 경계를 넘나드는. 넘나들고 계시죠. 우선 저희 디뮤와 구독자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영상이 함께 있는 인터뷰를 또 진행하게 돼가지고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저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오랜만이라서. 예, 좀 이 오랜만인 거를 되게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년차 뮤지션 중에서도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분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작업이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올해 초반에 아시아 투어, 킥 아시아 투어를 끝내고 또 몇 가지의 공연들, 그 쉬는 날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의 음악 작업에만 몰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작업을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가지고 음악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분인 2026년 음악을 뭐 하는 시간 외에 그래도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좀 이제 마음을 비우는 시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거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우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많은 애니메이션을 봐왔지만 요즘은 이제 또 끊김없이 더 새로운 작품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래도 요즘 가장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느끼는 거는 사람이 없는 좀 새벽 시간에 밖에서 좀 바람 쐬고 돌아다니는 거를 되게 가장 큰 취미이자 행복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혹시 어떤 거 보세요? 신작이라고 치면은 그나마 또 괴수파로도 되게 좋아하고요. 원래 제 인생 애니메이션은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이라고, 그거를 이제 중학교 여름방학 때 집에 안 나가고 그거를 만화 말고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정주행 400 몇십 화까지 있을 텐데 그냥 그거를 그냥 누워서 그거 정주행하고, 정말 많아서 사실 뭐 좋아하는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스토리가 조금 있는 작품, 좀 길게 있는 작품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이렇게 딱 잡으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시는 편인가 봐요. 예, 저 진짜 잠도 안 자요. 아침 해 뜰 때까지 보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킥의 앨범이 사실 올해 초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안 지났는데 또 솔로작을 이렇게 또 새롭게 선보이게 되셨습니다. 더블 싱글인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앨범은 조금 작업을 할 때부터 음악을 만들지만 음악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생각을 조금 비워두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냥 사람 정우석을 보여주는 앨범이지 않을까. 자연스럽다고 하면은 음악 소리적인 취향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것도 다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의도를 정하고 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없이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음악을 하면서 데모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의도가 생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한 것이 제가 음악을 하면서 처음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이런 기분이 처음 들었었던 것 같고, 좋았던 기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새로운 작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두 곡을 들었을 때 사실 스타일적으로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본능적으로 이렇게 두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내신 맞아요.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그래도 뭔가 쌓여있는 다른 데모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시점에 이 두 곡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또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한 곡 한 곡을 만들 때마다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었고, 생각한 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좀 자유로움 속에서 나온 곡들이어가지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뭔가 한 곡 한 곡마다 주는 분위기라던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만드는 과정, 만들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뭔가 그런 느낌만으로도
많은 되게 똑같았었기 때문에 그냥 결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른 데모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의미를 생각을 하고 만든 곡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곡들은 뭐 굳이 지금 아니고 나중에 풀 수도 있는 거고 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뭔가 요즘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겠지라는 생각도 그냥 버리고 한국 땅 이제 그런 분 노래의 길이를 봤을 때도 사실 생각보다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쓰고 싶은 노래가 약간 이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거를 뭐 음식이든 물건이든 뭐 동경했던 사람이든 떠올리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 곡들을 만들면서 저는 뷰티풀 데이 같은 경우는 공연장을 좀 떠올렸었고요. 내가 이 곡을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고 스윗 드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던한 사운드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장르를 떠나서 좀 많이 비워진 덜어낸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음악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해볼까라는 그런 호기심과 조금 내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이끌려서 만들게 된 곡이어서 그냥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만의 그런 뭔가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이 아티스트는 이게 이런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아마 단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나도 좋아하는 게 뭐였지?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그냥 가볍게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미도 한번 없으시다면 취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만든 곡들은 제가 취미가 없었으면은 나올 수가 없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바람 쐬러 나갔던 약간 그런 것들. 곡 길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이 뷰티풀 데이가 사실 뭔가 요즘의 어떤 그런 리스닝의 어떤 패턴에 있어서는 조금 이질적인 곡이기도 해요. 특히 네. 처음에 인트로도 되게 조용하게 조금 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잘못 튼 줄 알고 아, 네네네. 처음에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랬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엔 막 다 곡도 막 2분 길어봤자 3분 막 이렇게 내고 그런데 이 곡은 편성이 그런 면에서 되게 남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그냥 저의 가치관이라든가 저의 취향, 뭔가 저도 모르지만 점점 잡혀가고 있는 저만의 모토라는 그런 것들이 뭔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되게 짧은 음악도 만들었었고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만든 그런 곡도 있었었고 근데 지금 나왔던 뭐 뷰티풀 데이라든가 스윗 드림 같은 곡들을 만들 때는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냥 온전히 그냥 나의 선택과 방향 길이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그냥 그 두 가지를 믿고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었고 이건 사실 1년 뒤에 제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환경을 접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지금의 저를 보여주는 음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뷰티풀 데이가 확실히 곡 자체가 편성이 조금 되게 디테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느낌이 저도 들긴 들었더라고요. 뭔가 예전에 명곡들 사이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전주 인트로부터 뭔가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느낌 가사가 없어도 그냥 들리는 곡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곡들도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런 인트로가 나왔을 때는 뭐 내가 태어났고 갓난아기부터 뭐 곡이 끝날 때는 뭔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가사가 입혀짐으로써 뭔가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그냥 그 뷰티풀 데이가 사실 저한테는 그런 곡이에요. 굳이 의도를 잡자면 그렇게 만들었었고 전주 그냥 잔잔했을 때는 그냥 의미 없는 나로 살아갔을 때 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건반이랑 뭔가 빠방 하면서 뭔가 그런 충격을 줬을 때는 뭔가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뭔가 좋아하는 게 생각이 나고 약간 호기심이 생기고 자아를 점점 찾아갈 때 그다음에 이제 가로지르자 약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는 거기에 대한 또 확신에 대한 에임이 좀 생기고 약간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뭔가 조금 노력을 할 때 뭔가 그 찾고 나서의 그 즐거움 그러면서 뭔가 힘들어도 사실 초반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되게 즐기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냥 그런 것들도 이제 벌새에 녹아내렸고 뭔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후렴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코러스 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 제가 백보컬러 이제 여성 보컬을 또
썼거든요. 결국에는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남녀노소 다 그냥 다 함께 세상을 꾸려가면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여성 보컬을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냥 이 곡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하면서 복잡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소스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노래도 끝이 있듯이 인생도 끝이 있을 텐데, 저의 마음을 담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복잡하면서도 조금 화려하고 멋있게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아우트로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냥 좋았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상상을 하고, 그래서 인트로에 나왔던 전주가 가사가 아우트로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시작과 끝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 한 곡에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럼 편곡이나 편성에 거의 인생을 다 담으셨네요. 킥에서도 또 이제 록 기반 음악을 또 하고 계시고, 지금 솔로로서도 거의 장르적으로는 좀 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솔로 작품은 그래도 킥에서 이제 하셨던 거랑은 좀 다르게 만들어야겠다,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뭐 비슷하든 말든 그냥 나온 대로 한다, 이런 느낌인지.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다만 킥은 그때마다 좀 의미와 그다음에 분위기, 공연을 했을 때 분위기 이 곡으로,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솔로는 조금 더 저 개인, 정우석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좀 가사적인 스타일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런 킥에서 하셨던 가사들은 조금 더 약간은 추상적이거나 깊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우성님 솔로곡들의 가사들은 조금은 더 그래도 좀 더 와닿는, 직설적이고, 더 네. 직설적인,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더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걸 좀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솔로 했을 때는 그 감정을 단순하게 담아내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약간 일기장을 써놓고 그 일기장을 보면서 아, 나 그때 그랬었구나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또 적어 내려가는 뭔가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킥에서는 저랑 다른 또 음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개개인의 뭔가 자라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의 뭔가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의 뭔가 진심, 감정도, 이 친구의 진심, 감정도, 제 감정도, 이게 세 개가 모이면서 되게, 그러면서 되게 좀 추상적으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예. 왜냐면 한 가지의 스토리 라인을 그리고 이걸 너도 공감하지라는 거는 되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거 자체가 전 되게 큰 매력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킥이라고 하는 거는 세 분의 감정이든 스타일이든 다 조금씩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이면은 사실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뭔가 맞아요. 좀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간 작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번 싱글 관련해서 앞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 중인 게 있으면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연도 준비 중이고요. 예, 열심히 준비 중이고, 사실 작업을 하면서 되게 제가 좀 많이 숨어지는 것 같아서, 예,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이렇게 네, 네, 계셨네요. 딱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좀 다른 분들한테도 좀 노래도 들려주고, 노래 나왔으니까, 그리고 공연도 좀 마음 같아서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공연을 좀, 그런 페스티벌을 또 하면 좋겠고, 또 말은 못하지만 또 협업이 됐든, 네, 뭐 킥이 됐든 약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데뷔 10년 차를 이제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은 우성님 스스로 나는 이런 아티스트인 것 같다, 정의하시는 거라든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편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편한. 네, 저를 보고 편안하다는 그 편함보다 그냥 제가 편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지금도 곁에 두고 있고, 또 부모님한테도 항상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움직이는 아티스트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약간 좀 작업을 하는 그런 움직이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활동 자체는 물론 본인에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거나 뭐 창작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불안이나 걱정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성님은 그래도 활동하시면서 막 그런 어떤 창작자로서의 고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냥 편하고 즐겁게 하는 마인드가 더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게 사실 제일 강하긴 해요. 굉장히 원래 성격도 되게 낙천적이기도 하고 이상주의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저는 좀 더 계속 꾸준히 끝까지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있죠. 고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예.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정신이든 몸으로든 그냥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걸 느끼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좀 느끼고 시야를 넓게 봐야 된다는 거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조금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크든 작든 하지만 크든 작든 행복이 왔을 때는 그걸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작업량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킹만 해도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예. 네, 기간 동안 앨범을 2장이나 내셨고 또 그러고 솔로도 내시고 10년 차에 이렇게 왕성한 창작을 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좀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정말 만드는 것 단순하게. 자체가 되게 좋다. 이런. 예, 저도 휴식 참 좋아하고 집에서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고치면 다 보셔야 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되게 네. 힘들어하고 근데 그렇게 한 길어도 3일 정도 이렇게 똑같이 쉬면은 사람이 좀 지쳐요. 저는 뭔가 자연스럽게 불안함도 조금 겹쳐오기도 하고 나 이렇게 그냥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악을 만드는 거밖에 없는데 굳이 막 뭘 써야겠다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작업실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음악도 듣고 굳이 작업을 위해 모인 게 아니더라도 또 좋은 음악 추천하고 받고 그냥 거기서 약간 좀 너무 좋은데 약간 좀 이런 것도 느끼고 작업을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하면서 그런 데모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영화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작업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하면서 저는 그때 새벽에 영화가 딱 끝났을 때 바로 작업실에 갔었거든요. 왜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되게 불탔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언제 어디서 이런 멜로디, 이런 음악이 탄생할 줄 모르니까 그런 과정은 힘들 수 있을지언정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감은 항상 설렜었기 때문에 작업에 도파민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였나? 그 작가님도 그냥 뭐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뭐 할 게 있든 말든 그냥 무작정 이제 작업실에 가서 일단은 정해진 시간만큼은 그냥 무조건 글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영감이 와야지 아니면 뭐 쓸 말이 있어야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쓴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놓는 거는 사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기록을 해 놓으면은 항상 그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도 흥얼거리다가 좋은 멜로디 있으면은 그냥 메모 그 음성 녹음 해놓고 막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솔로 활동을 하면서 그 기록의 중요성을 되게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아티스트로서 우성님을 생각하면은 뭐 그룹의 래퍼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활동의 어떤 뭐 반경이라든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좀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래퍼로 활동했을 때의 어떤 활동들 혹은 작법들이 있잖아요. 또 랩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지금의 창작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좀 아예 완전히 다시 쌓아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계신지도 궁금했거든요. 뭐 펜타곤 작업했을 때도 래퍼라는 포지션을 맡아서 이제 랩을 또 쓴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랩을 되게 좋아했었기도 했고 뭐 지금도 좋아하기도 하고 힙합도 요즘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펜타곤 작업했을 때 그 보컬 파트 그런 탑라인도 사실 많이 참여를 했었고 항상 곡을 만들면서 그냥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랩 파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보컬 파트도 항상 참여를 해왔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라인 배치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리듬감을 조금 알게 됐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좀 가까워졌었고 솔로 하면서도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냥 그런 경험들이 능력치들이 뭔가 이렇게 쌓여서 자연스럽게 제가 곡을 이해하는 태도라던가 뭔가 만들었을 때 방식이 조금 반영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리듬을 살리기 위한 저만의 어떤 배치라던가 그런 뭔가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뭐 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래퍼의 영역으로서도 뭔가 좀 더 뭐 창작이나 시도를 해보고 싶은 욕심도 계속 있으신 건가요? 저는 너무 있어요. 정해진 장르라는 게 사실 요즘은 되게 모호해졌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들이 결합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돼서 뭔가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하고, 저희는 앞으로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 앞으로의 시대 때는 더욱더 다양한 용어들이 생기고 신조어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장르도 생길 텐데, 뭔가 트렌드에 맞춰서 사람들이 진화하듯이 뭔가 아티스트도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그거를 뭐 의무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게, 근데 뭔가 창작을 하면서 그런 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뭔가 결합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즐길 거리를 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이자 가장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의미라던가 의도를 딱 정했을 때 그냥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게 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보컬이 될 수도 있고 EDM이 될 수도 있고 R&B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솔로를 하시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 창작의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솔로 활동 이후에 가장 개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뭔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책임감이 늘어나서 사실 초반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몇 번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느껴보니까 사실 책임감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가식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그 솔직함을 좀 이어오다 보니까 뭔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솔직한 내가 그렇게 벌리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던 게 좀 팀 했을 때랑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불안함과 조금 고민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뭔가 제 마음가짐을 조금 단순하게 계속 바꿈으로써 그것도 조금 이제는 무게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킥 활동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세 분이서 팀하고 계신데 사실 다른 멤버분들도 그렇고 우성님도 커리어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활동 영역 자체가 되게 다른 편이었잖아요. 사실은 좀 같이 활동하시면서 좀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어? 약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은 없었었는데 약간 낯간지럽죠. 네, 나까지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약간 눈치로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회사 식구분들, 그 다음에 멤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 거를 억지로 막 허물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 누군가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누군가는 나에 대한 색안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면은 그것마저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나를 보여준다면 진짜의 내 모습이 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 아예 사라졌었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좀 흡수하려고 관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음악을 만들었을 때, 이 밴드들이 음악을 만들었을 때 작업 과정을 저는 몰랐었지만 뭔가 계속 물어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뭔가 킹만의 또 작업 방식이 또 새롭게 생기고, 신인이라고 하면 중고 신인이잖아요. 이미 다 데뷔를 이미 했었었고, 이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펜타곤, 설, 라쿠나 이 그룹들이 한국에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는 그런 팀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우성님께서 다른 두 분에게 좀 뭐 어떤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하거나, 예를 들면 뭐 K-팝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팬들과 좀 소통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아무래도 좀 더 있을 것 같고, 우성님께서 뭐 좀 알려주거나 아니면 우성님께서 좀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공연 스타일 자체가 일단 무대에 올라가는 악기라던가 무대 세팅 자체부터 너무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초반에는. 왜냐면 음악 방향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라이브로 송출되는 그런 사운드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면 크게 이제 관객들과 아티스트가 있는 것과 그 아티스트를 관객들은 보고 있는 거. 결국에는 그 쇼맨십이란 말이죠. 네, 보고 이제 흥분을 하고 즐기고 느끼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뭔가 좀 더 관객들을 뭔가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은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합주를 할 때도 곡마다 액팅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편곡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애들한테 배우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럴 때 이런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거를 주면은 약간 그렇게 해서 뭔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무대를 짜는 것 같고요. 애들한테 배우는 것도 사실 악기들의 그 뭔가 다룰 줄 아는 그런 건 사실 저보다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라서 그런 거를 항상 어깨너머로 조금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명성이랑 민혁이는 저를 보고 뭘 배우는지는 사실 뭔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냥 예,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남사스럽기 아, 때문에 제가 나중에 두 분 만나면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네. 한번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네. 사실 킥이 두 장의 EP를 굉장히 좀 짧은 간격으로 내셨는데도 제 느낌으로는 좀 두 장의 음악적인 색채가 좀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개인 취향으로는 뭐 첫 앨범도 좋았지만은 두 번째 앨범이 저는 조금 아 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마음에 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만 바이닐로 사는데 왜냐면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는 듣자마자 바로 샀거든요. 두 아유 번째 앨범은.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좋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른 걸 낼 수 있나라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럼 이제 좀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도 궁금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1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1집보다 2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를 다 듣는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듣고 그걸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그런 분들은 가치관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고 취향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맛을 아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맛을.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도 그런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음악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신경 쓰면서 음악을 만들고 싶진 않고 저희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뭐 메시지라던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항상 표현을 할 것이고 다만 그런 생각은 좀 해요. 그냥 아시아 투어를 또 했었었고 공연을 많이 해오면서 아, 좀 이런 분위기도 하나의 공연을 했을 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너무 약간 좀 에너제틱한 곡들도 저희가 좀 많기 때문에 좀 편안한 곡들도 만들면 좋겠다. 예, 그냥 공연만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상상을 가지고 그런 곡을 무작정 만드는 거죠.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요즘 뭐 공연 샌리스트를 짤 때 한 8번쯤에 들어갈 노래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들을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예, 재밌는데요 그런 것도. 재미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저희는 곡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 어떤 느낌인지를 잡고 갈 수 그 있으니까. 공연의 그 시간 8번대의 시간대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펜타곤 이야기도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가 이제 10주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벌써라는 생각이 좀 10년 전에 나는 뭐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성님도 그 학생 때 데뷔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중학교 3학년 때쯤 이제 졸업반이었을 때 데뷔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년이 딱 정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흘러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시간적인 개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10년 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 곧 또 찾아오겠네. 약간 이런 그쵸. 느낌처럼 지금부터 들려오는 10년 뒤도 사실 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멤버들도 지금도 계속 연락을 계속 하니까 멤버들한테도 너무 이제 고마웠었고 가족과 거의 동급일 정도로 의지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20대가 끝나가는데 이제 20대 후반인데 저희 20대 청춘을 사실 저희 가족보다 더 오래 같이 보냈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멤버들한테 일단 너무 축하한다고 고맙고 팬분들 유니버스 분들도 끝까지 이렇게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축복이죠.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좀 하고 싶어요. 또 최근에 2월 정도에
그 10주년을 기념해서 한터 뮤직 어워즈 네. 네, 또 무대를 가지셨어요. 좀 오랜만에 같이 무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게 막 작년 중순부터 막 준비됐던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네. 그럼 조금 좀 빠르게 이렇게 좀 급하게 준비를 좀 들어갔었었는데 걱정도 있었죠. 아 이게 너무 오랜만에 퍼포먼스를 또 하다 보니까 되려나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몸이 좀 기억을 해줬던 것 같고 역시 또 네. 오래 해달았던 거는 몸이 기억을. 그래서 초반에 고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연습했을 때 오랜만에 또 연습실에 모였을 때 되게 좀 어색하려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다들 빨리 끝내려고 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이제 빨리 끝내려고 최대한 그 집중을 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고 옛날에 막 장난치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늘어졌었거든요. 좀 성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조금 다른 경험들을 또 각자가 느껴오면서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시상식에서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뭉쳐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팬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펜타곤의 사실 음악을 돌아보면은 우성님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여도 많이 하셨지만은 외부 작곡가 분들이나 좀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완성한 곡들이다 보니까 좀 낯설거나 좀 나한테 잘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왠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우성님께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솔직하게는 데뷔 초창기 때는 사실 회사에서 그런 컨설팅이라던가 그런 레파토리를 만들어주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그런 스토리에 맞춰서 조금 따라가는 그런 아티스트였었는데 근데 이제 작곡을 작사를 사실 저희는 데뷔하기 전부터 해왔었고 멤버들끼리 그러면서 뭔가 저희들의 타이틀곡 수록곡들이 이제 데모가 쌓이고 뭔가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듣고 좋다고 해주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뭔가 그 이후부터는 뭔가 저희가 다 그냥 앨범 자체를 메이드를 하는 그 순간이 또 있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되게 쭉 저희들이 다 자작곡으로 또 앨범을 계속 발매를 했었었고 근데 이제 팀곡을 만들었을 때는 전적으로 팀을 위한 곡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냥 제 취향은 사실 그냥 요소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것 같고 제 이상을 뭔가 펼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부를 곡도 아니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근데 뭐 포기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팀곡을 만들었을 때 만족스러운 팀곡을 항상 만들었었고 수록곡이든 타이틀이든 펜타곤스러운 곡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실 아직도 펜타곤 음악 들으면은 물론 지금과 결이 다른 음악들을 만들었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곡들이고 가장 펜타곤스럽지 않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잘 썼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간다면 이러고 안 쓸 텐데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예. 더 다채롭게 나는 못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초고음이라던가. 근데 멤버들 중에서 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믿고 또 저만의 스케치를 또 그릴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때가 참 사실 음악 했을 때는 정말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었어가지고 모든 포지션이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회사에서 투자도 해줘?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사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뭐 레고로 이렇게 조립하듯이 뭔가 다양한 것도 시도해보고 펜타곤 앨범 중에 앨범 제목 자체가 데모인 앨범이 맞아요. 두 장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약간 그때쯤부터 뭔가 이렇게 조금 그런 조금 이랬던 것 같아요. 열렸던 느낌이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때 앨범 명을 왜 데모라고 했는지는 그냥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데모로 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때 굉장히 어렸어요 저희 다. 근데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 그거 자체도 그냥 우리만의 기록인 것 같아요. 약간 앨범명이 뭐야 약간 남사스럽고 약간 좀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멋있는 척 하고 싶었던 때거든요. 네. 멋있어요 저. 네, 그래서 그런 솔직함도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는 좀 부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낭만 있었네 저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하나 흘러가는
저희가 한 미니까지 포함하면 한 10 몇 집이 될 텐데 예, 정규까지 또 하면은 그 앨범마다 또 좋아했던 곡들 두 번째로 좋아했던 곡들이 좀 나뉘는 거 보면은 아 정말 하나하나 한 앨범 한 곡들마다 약간 우리가 참 좋아서 애정을 쏟아서 열심히 활동했구나 라는 게 잘 걸어온 것 같아요. 좀 앞으로 혹시 펜타곤에 관련해가지고 뭐 새 앨범이 나오든 좀 프로젝트 같은 것도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좀 저희가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앞으로 예. 좀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한 회사가 아니라 이제 각자만의 이제 또 다양한 길을 걷고 솔로로서 예, 다들 뭐 다른 길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길도 있고 개개인마다 옆에 또 회사라든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한 번에 한꺼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예, 그건 아마 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말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큰 의미 있는 연도기도 하고 10주년이란 게 이제 생일로 치면 10번째 생일인 건데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힘써서 한번 모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좋아해주고 끊임없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한 곡 정도라도 예, 새로운 노래를 보여주는 게 저는 아티스트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오게 된다면 또 새로운 노래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펜타곤을 위한 곡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때와 지금의 뭔가 환경이라던가 많이 달라졌고 근데 또 막상 하면은 또 몸이 기억해주고 뇌가 또 펜타곤 전용 뇌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요? 유니버스 분들은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를 저희의 마음도 팬분들과 마음이 똑같다는 거는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킥과 펜타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다 합쳐서 10년 동안 발표하신 곡들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곡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뭔가 나만 알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곡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아끼거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곡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뷰티풀 데이를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 역시 근데, 최신곡을. 네, 근데 사실 그 곡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악기라던가 그다음에 코러스라던가 되게 다양한 소스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데모를 만들고 나서 신경이 더 많이 쓰였던 곡이어서 그런 의미로 그냥 뷰티풀 데이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킥 안에서는 뭐 타이머라는 곡도 추천드리고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법한 느낌으로는 펜타곤에서는 저는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빗물 샤워였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많이 빗물 샤워 막 이랬었는데 그 곡이 뭔가 약간 저한테 주는 그 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러면 우성님의 곡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우성님 솔로곡 중에서는 그 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팬송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네네네. 그 가사라든지 이런 게 또 저 같은 이런 대중음악 좋아하고 대중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아티스트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연대적인 감각으로 좀 이겨내자, 뭐 이겨낼 수 있다, 뭔가 이런 메시지가 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류의 가사가 좀 그런 거예요. 뭔가 무작정 막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거를 저도 좋아해요. 네, 저는 좀 좋아해가지고 거의 그렇게 많이 가사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게 많이 있으신 것 네, 같긴 해요. 항상 뭐 힘든 얘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네. 좀 극복처럼 이렇게 또 표현을 할 때도 많았었고 사실 그거는 펜타곤 시절 때부터 뭐 제가 이런 가사를 썼다 이런 부분을 썼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그런 감성으로 가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킥은 뭐 제가 아까도 이 앨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로우킥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 있어요. 아. 이게 3333이라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3333 제목이 좀 특이한데 3333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저는 사운드 이게 아. 1번 트랙인데 그냥 네. 들어가면서부터 거의 좀 그렇죠. 한번 찢으면서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트랙인데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팬분이 또 만들어주신 그 에반게리온의 그 영상을 약간 살짝 편집해가지고 그 3333 인트로를 또 넣으신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느낌도 예 많이 들었었고 제가 이 3333이란 숫자를 사실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하거든요. 네, 이 엔젤 넘버라고 이 3333 뭐 333이든 333이든 뭐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약간 되게 좋은 의미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기도 하고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펜타곤의 곡 중에서는 저는 바이올렛이라는 곡을 좀 아, 좋아하는데 되게 근본이시네요. 그게 네. 아마 데모 2인가 그때쯤에 맞아요, 낸 맞아요. 곡이실 거예요. 그게 아마 뮤직비디오도 되게 찍은 것도 있어요. 네, 뮤직비디오가 뭐 네, 맞아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네네. 막 버스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맞아요. 네, 그런 거였던 버스에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바이올렛 녹음 당시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너무 나는데 옛날이죠. 근데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냥 좋아서 그리고 지금도 펜타곤으로 한 몇백 곡이 될 텐데 근데 그 바이올렛의 후렴 멜로디는 너무 기억이 아직도 나고 바이올렛 했을 때 그런 목소리를 보면은 아마 굉장히 힘이 좀 있어요. 되게 차분한 노래인데 되게 맞아요. 땡땡하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냥 저희가 그때 되게 신났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처음으로 이제 자작곡을 또 수록을 하면서 이제 자신 있는 이제 음악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계속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지금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좀 다르게 불렀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약간 곡에 맞춰서 듣기 좋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바이올렛 너무 좋아합니다. 트랙 자체가 약간 좀 칠한 느낌도 있고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인 때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이번에 좀 뭐 발랄하게 가자 그럼 아 그렇죠 발랄하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뭐 하는데 그 트랙은 약간 멋있는 좀 느낌이 나가지고 또 그런 데모 앨범에 있는 곡이니까 좀 더 재밌게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음악을 또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좀 최근에는 우성님이 어떤 음악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주 들으시는 아티스트나 아니면 곡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전곡 재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아티스트를 정하면 뭐 리버틴스 그다음에 또 뭐 베이비 샴블스 그다음에 뭐 더 스트록스 뭐 되게 조금 그다음에 레드 핫 칠리 페퍼스 같은 곡들을 좀 많이 들었었고요. 뭐 일본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이제 와니마도 되게 좋아했었고 워너크락 너무나 유명한 밴드분들 뭐 미세스 그린 애플 가장 최근에 전국 재생했던 거는 저스틴 비버 이번에 코첼라 했던 그 라이브 버전이 또 플랫폼에 또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유튜브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했던 네네네. 그거를 이제 차에서 조금 한번 이렇게 들으니까 노래만 잘한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한 그쵸. 아티스트라는 게 너무 느껴졌었고 음악을 듣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라이브를 항상 저녁에 집에서 자기 전에 좀 틀어놔요. 예, 그냥 배경음처럼 작은 TV에다가 그냥 그 라이브 공연 1시간 40분이라든가 2시간짜리를 그냥 화면으로 틀어놓으면은 그걸 보면서 계속 자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서 뭔가 저도 디테일 하나하나를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다리 서 있었을 때 그런 자세라던가 태도라던가 마이크 잡을 때 누구는 이렇게 잡고 아니면 누구는 유선 마이크를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또 잡고 이런 뭔가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좀 멋있어 해가지고 되게 큰 자극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쨌든 우성님께서 지금 10년 차 프로 뮤지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뭐 데뷔를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좀 신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이나 어떤 아니면 뭐 본인의 10년 전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모르겠네. 이게 저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별로 해준 적이 없어서 근데 뭔가 제가 이 길을 걸어왔을 때는 좀 후회되는 건 사실 1도 없지만 후회를 왜 안 하냐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일을 벌려놓고 사실 생각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눈앞에 있는 것들 한번 다 만져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그게 성적이 좋든 사실 느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긴 틀에서 봤을 땐 되게 그냥 작은 점에도 불과한 사건들이라서 그냥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으로 그냥 박아버리지 말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약간 좀 항상 그 물음표를 가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랑 관련 없는 일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느끼는 게 저는 되게 많았었어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구불구불하게 여러 곳을 좀 움직여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취미를 가지세요. 예. 그래야지 무슨 일이든 열심히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게 스트레스인데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받겠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거를 최근에 와서 뭐 취미는 취미야 약간 이랬었는데 한번 생기니까 너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 거의 좀 마무리 질문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획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음악가로서 좀 목표로 갖고 계신 것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준비 중인 거는 페스티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언제가 됐을지는 이건 공개를 아직 안 할 텐데 계속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근데 그 좋아하는 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굳이 일로서 아티스트로의 목표가 있다면 일단 원송 만드는 게 사실 목표예요. 모두가 알만한 그런 히트곡 하나를 저는 만드는 게 사실 목표고, 월드 투어를 하는 것도 사실 또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버킷리스트, 솔로로서의 월드 투어를 하는 것도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 그러면은 이제 질문으로서는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직접 곡을 창작을 하고 계시고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우석님이라는 음악인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나중에 죽더라도 사실 내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흘러나올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족하긴 하는데, 근데 어떤 작업물이 누군가에게는 뭔가 치료제처럼 뭔가 위로를 주고, 뭔가 진짜 힘들었던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한테도 뭔가 쓰임새가 있으면 사실 더더욱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원래 음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었고 그냥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밖에 없었었는데, 음악을 접하면서도 이게 멋있나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니까 이제 저도 저만의 표현을 하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었죠.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는 사실 되게 디폴트인 부분이고요. 저의 음악을 작업을 했을 때 사실 궁극적인 거는 그냥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전달과 어떤 가사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멋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항상 실현해 나가고 더 크게 꿈을 키워가면서 더 큰 무대와 더 큰 것들을 점점 꿈꾸게 되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멋이라는 것도 내가 멋있어지고 싶다는 것도 이게 혼자서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성님이나 뭐 우성님처럼 이렇게 음악을 하시고 뭐 창작을 하시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멋있어짐으로써 또 세상에 영감을 던지는 게 되게 크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나도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도 막 뭐 하지 하다가 되게 멋있는 누군가를 보면은 사실 그거를 좀 따라가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정말 멋있는 것들을 해오시고 또 하려고 하시고, 그거에다가 또 메시지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왕이면 좀 긍정적이고 뭔가 힘들어도 좀 더 긍정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시는 게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되게 저희들끼리만 얘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맛이죠. 네, 아직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 되게 요즘 많이 바쁘기도 했고 앞으로도 바쁠 거고, 사실 이렇게 작업을 기분 좋게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계속 작업물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공연이든 음악이든 새로 나왔을 때 들어주시고 보러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이 있던 간에 좀 끊임없이 또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할 테니까 뭔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고 두꺼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취미를 꼭 가지시고 거의 취미 전도사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냥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가족들한테 오늘 한번 연락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성님께서 그 가족분들 만나신 그 브이로그 같은 거 보니까 통화하시면서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 예. 뭔가 거기서의 또 근데 어떤 그거 진짜 귀여움이 있었어요. 그거 진짜 기미가 아니고 저희는 진짜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억지로라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가끔 막 남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약간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근데 억지로라도 하는 게 편하네요. 예. 마음이 편하네요. 지금 촬영 시간은 거의 2시간 정도 진짜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성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우성님의 신곡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은 우성님께도 또 알고리즘으로 뜰 수도 있고 댓글 찾아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댓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우성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